네, 안녕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의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네, 부장님 이번 주 좀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번 주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밖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관세 어제 오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처럼 여전히 관세율이 유동치고 있고, 국내로는 지난주부터 이 세법 개정안 원복해야 된다, 아니다, 강행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참 이번 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 흐름을 갈피를 잡기 어려웠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투심전심 상담 하나에서 사연을 듣고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심리적인 처방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백인재 부센터장님,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종석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 초면이잖아요. 네, 초면입니다. 오늘 처음 뵙습니다. 잘 어울리시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케미가 좀 맞더라고요. 네, 케미가 저희가 리허설 아닌 리허설을 한 5분 정도 했는데 두 분 케미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인재 부센터장님 저번이 막방이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막방인 줄 알고 정말 열심히 막말을 해봤는데 오히려 또 반응이 또 나오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지고 좀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좀 잘리기 좀 바랬습니다. 이게 준비하는 게 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 소모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네. 이렇게 기회가 또 생긴 만큼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분이죠. 우리 원장님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고민하는 정신과 전문의 박종석입니다. 주식으로 고문하는 정신과 전문의. 저 고문이 아니라 고민 아닌가요? 고문하시면 안 될까요? 디테일이었는데.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먼저 백인재 부센터장, 지난번에 본격적으로 코스피가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뇌리에 박힌 것은 코스피고 뭐고 그냥 벤츠 박사. 그분 어떻습니까 요즘? 그분은 그 이후도 또 계속 괜찮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또 네. 상한가도 한번 또 들어간 종목도 벤츠 들어갔을 거예요. 밟고 그 위로 갑니까? 아니, 뭐 그런 정도 아닌데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되시는 분들은 계속 뭔가 잘 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제 손님들이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 케이스는 확실히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야심차게 새로운 코너를 기획했습니다. 쌍방향 코너이고요. 시청자분들의 불특정 사연을 듣고 저희 굵직굵직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백인재 부센터장 뿐만 아니고, 자, 이거는 의학적으로 글쎄 우울증이 아닐까? 아니, 주식 중독이 아닐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저희 박종석 원장님과 함께 코너를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자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부센터장님, 네. 어떤 사연이든 솔루션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신 건가요? 그럼요. 제가 솔루션 전담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게 답이 되든 아니든 그래도 최대한 손님이나 투자 상담사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의 그런 어떤 그 니즈를 좀 최대한 파악해가지고 필요에 의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솔루션 제공? 사실 제가 예전에 부끄럽지만 주식으로 너무 힘들었고 인생에 한번 뒤흔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불안과 욕망 사이에서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조언이 될 만한 얘기들을 가깝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단어가 다 나왔어요. 불안, 공감. 욕망. 네. 네, 불안, 욕망, 공감. 네, 이 세 단어로 한번 오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센터장님 첫 번째 사연 어떤 사연인가요? 사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고 그 사연을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사연이 일단은 좀 슬픕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 슬픔에서 좀 기쁨으로 빨리 변할 수 있도록 좀 솔루션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준비한 그 원고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제 목소리보다는 우리 편 아나운서 제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듣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2021년 초반에 주식시장이 급등 중이라고 해서 은행에 있던 예금을 증권사로 옮겨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수익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 관리를 해주시던 증권사 영업 직원도 참 실력이 있었고요. 근데 그 직원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났습니다.
새 관리자로 바뀐 후에 자주 가던 발길이 뜸해졌고 그러는 사이 보유 종목들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오르겠지 하고 별다른 대응을 안 하던 사이 이제는 손 쓸 수도 없을 지경까지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멀쩡한 예금으로 둘 걸 괜히 주식 투자를 했나 너무 후회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쭉 들어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러니까 예금으로 시작한 주식 투자였는데 중간에 수익이 또 났고 그런데 담당자가 교체되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쳤는데 자 이런 분들 주변에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우선 자 박종석 원장님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심리적으로 글쎄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람들의 대부분 유형 이거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야 됩니까? 사실 이런 분들은 처음에 보이는 반응은 남 탓이에요. 아 남탓. 네, 투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실수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 다른 사람 때문에 내 계좌가 망가졌다. 내가 지금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분은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자책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밤에 계속 그걸 떠올리고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이분 과거로 돌아가서 그 결정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변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지금 우울증의 전 단계, 그 강박적 불안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계속 자책하는 단계가 아닐까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돼요. 아, 떠나간 사랑을 못 잊어서 우울증이 걸리는 것처럼 자, 이럴 때 그러면 심리적인 패턴이 이렇게 반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백인재 부센터장님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 그런 거죠. 어쨌든 담당자 교체라는 게 저희 증권맨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불안 요인이자 또 기회 요인일 수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의 사연을 접하면 보통 어떻게 대응하세요? 사실 그 제가 그 만든 장표 한번 보여주시죠. 그 첫 번째 사연이라고 되어 있는 그 할머니 그림이 있는 요게 요 그림이 그 제 길동이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그 길동이가 제 챗 GPT 이름이 이름이에요. 네, 제가 제 챗 GPT를 길동이라고 이름을 불러. 길동이 네네. 제 옛날 애완견 이름인데 그 친구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런 사연이 있으니 한번 그림 그려봐줘 했는데 되게 비슷하게 되게 인상도 비슷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제 손님이거든요. 제 손님인데 지난번에 우연찮게 그 제 방송을 제 지인이 그 링크를 보내준 손님 그분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그분이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한번 찾아와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오신 분이에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그 이전 증권사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저한테 이렇게 사연으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사연으로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다음 장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요게 이 진짜 팩트라는 게 제가 요거는 그 뭐냐 캡처를 그 손님 계좌를 그대로 옮겨온 거를 제가 캡처를 한 건데 한번 보시죠. 72.8% 마이너스인데? 네, 뭐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되게 근데 이미 좀 담담하게 오셨었어요. 이미 그분은 이미 본인 우리 저기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어떤 것들을 다 이미 겪고 지금은 담담하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오신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요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 SDI, 네이버, 카카오, 2차전지 테크 그리고 하이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평가 수익이 마이너스 40%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캡처니까 너무 보기 좀 그러니까요. 제가 표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요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해결해 달라라고 네. 오셨는데 사실 난감하죠.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지금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제가 그 증권사 직원이니까 또 시장과 시황 같은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손실률만 아주 안 좋을 뿐이지 지금 포트는 나쁘지가 않은 게 또 이분의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한 작년쯤이었으면은 그냥 다 손절하고 새로 시작하자 뭐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또 이런 계좌들은 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한 번도 투자 안 하신 분들이 저한테 돈을 가지고 왔으면은 비슷하게 짰을 수도 있는 정도의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네. 이 소위 말하는 타이밍이 조금 너무 빨랐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 이 반등 국면에 있는 그 수익은 최대한
실현하고 가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인 것 같다라고 손님하고는 잘 소통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분은 또 제가 얼마나 잘하나 보고 싶어가지고 네. 요 계좌는 요 계좌대로 두고 네. 계좌 하나를 더 터가지고 거기다 돈을 또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또 저만의 어떤 뭔가 능력치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와. 부분 같은데 어쨌든 비교하면서 저를 한번 보시겠다고 했으니 저도 한번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네. 그 새로운 계좌에는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넣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새롭게 지금 짜서 넣었습니다. 원장님 이런 심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가 가죠. 네.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 포트가 아까 삼성전자가 8만 원 정도니까 뭐 작년 초 아니었으면 3년 전 2021년도에 포트일 텐데 3, 4년 동안 계속 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백인재 부센터장님 만나가지고 새로운 계좌를 또 트면서 약간 이제 비교해보는 이런 심리는 어떤 겁니까 이거? 사실 사람이 트라우마나 이런 나쁜 일이 생기면 네. 그 관성이 생겨요. 의심도 많아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수용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의 말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또 어떤 날은 저 사람이 또 나를 실패로 이끌면 어떡하지? 저 네. 사람이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스플릿이 돼요. 네. 이분법적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믿는 마음과 믿지 못하는 마음, 의심과 그 맹신이 같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울증과 무기력을 극복해내기 위한 나름의 방침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근데 사실 그 의심이 계속 지속될수록 사람은 무기력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손실이 커질수록 마음이 불안해지면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이 점점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안 좋은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예전에 크게 손실을 단기적으로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나쁜 도파민이 계속 나왔을 거예요. 네. 스스로에 대해 자책하고 우울하고 아까 말했던 의심도 생기죠. 그럴수록 이성적인 뇌가 그 전두엽이 기능이 떨어지고 감정적인 나쁜 기억, 분노, 후회, 우울, 뭐 불안 이런 것만 측두엽에서 계속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 하던 대로 하게 돼요. 계속 자기 남의 말은 안 듣고 똑같은 주식을 계속 산다거나 팔고 살고 이렇게 스캘핑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가장 익숙했던 방식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다시 정상적인 투자 판단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은 좀 쉬어야죠. 우선 좀 쉰다. 네. 부센터장님은- 이제 왔는데? 네. 이제 왔는데. 사실 네. 정확한 판단 이미 충분히 쉬셨습니다 이분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네. 어떻게 보면 이분은 쉬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뭐 방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쉬었다고도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저한테 이미 찾아오셨을 때는 되게 평온한 상태셨거든요.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요 사연이잖아요. 요 사연인데 그 중요한 거는 이 계좌 요걸 방금 사연을 들었을 때 우리 편 아나운서께서는 뭐가 가장 문제처럼 느끼셨습니까? 저는 딱 두 개가 보였어요. 뭐가 보였습니까? 뭐예요? 네. 삼성 SDI랑 네. 타이거 2차 전지. 네, 그렇죠. 지금 제일 수익률이 안 좋은 상황인 타이거 네. 2차 전지와 삼성 SDI.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테마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꼭지에 표현하자면 물려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 아까 전에 서두에 조금 얘기했지만 2차 전지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그런 얘기도 했지만 네. 저는 증권사 영업 직원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지점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여기 이게 문제예요. 그 관리해주던 증권사 영업 직원이 실력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났다. 그러네. 그러니까 발령을 그냥 손님하고 잘 소통하고 잘 하고 있으면은 저는 우리 증권회사 우리 임원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함부로 막 발령 내시면은 안 좋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 손님 입장에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손님하고 이렇게 잘 케미를 맞추고 있거나 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직원이라면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오히려 탄력을 좀 더 넣어주시면 더 좋고요. 이런 여기 너 잘하니까 이제 절로 가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손님들하고의 그런 어떤 관계를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또 다음 인수인계를 받은 그 관리자한테도 잘 인계하는 것까지 문제 없을지 확인하고 이렇게 발령을 내고 뭐 물론 사실 그 다음 관리자가 잘못한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쉽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좀 우리 증권회사가 좀 잘못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타사 얘기입니다. 저희 회사로 지금 넘어오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손님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잘 말씀드리고 지금은 상담 중에 있습니다. 네. 상담 중에 있다. 네. 뭐 아직 ING니까 약간 민감할 수도 있는데 그럼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접근해요? 포트폴리오는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저는 사실 좀 위험한 얘기기도 한데 네. 저기 이미 댓글에도 좀 답변이 나오긴 했는데 전 솔직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사도 된다라고 보여지는 지금 업종이고 네.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국면으로 보여지는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유 자금이 더 있으시다면은 여기에다가 물타기를 소위 말하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전략인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늘 보면은요, 기회비용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넣었을 때, 이 종목을 선택했을 때, 다른 종목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의 판단이겠지만, 그걸 열심히 공부해서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고, 투자자의 몫이고요. 제가 이제 손님한테 이렇게 제안하는 것도 그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했을 텐데요. 분명히 이 손님께서는 이 종목이 자기 고점인 매수 단가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이미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전고점까지 가는 거는 무리이나 적어도 3분의 1 지점, 하프 지점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은 지금 보여진다. 거기까지는 한번 같이 가보겠으나 그 다음에 선택은 우리가 손절이라는 뼈아픈 그런 어떤 것을 실현해야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까자고 하면 지금 팔자고 하면은 손님도 힘드시고 저도 마찬가지. 저야 뭐 그냥 팔고 다시 하시죠 하면 제일 쉬운 방법이지만 그래도 손님 입장에서 가장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바로 처분하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을 본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역시 인생은 운이라는 게 기존의 포트 그대로 그냥 물 타자는 거잖아요. 아, 네. 그렇지만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포트는 똑같은데 네. 이제는 괜찮아졌으니까 더 담자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주식 시장이 그게 바로 이 시장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타이밍이거든요.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지 무엇을 사느냐도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기본적 분석이 되어 있는 그런 주식을 샀을 때에 소위 말하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그것을 팔고 다른 종목들 대장주들을 지금 편입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겠으나 지금 이 손님에게는 오히려 요거를 조금 더 홀드하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힐링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포트는 똑같을 수 있죠. 하지만 뭐 우리 증권사가 아닌 타 증권사의 담당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증권에서는 백인재 만나면 누구를 만나는 거가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 주시면 감사한데요. 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있는 그 영업부 금융센터가 네. 사실 이제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여의도 방문하시면은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상담 많이 하시면은 좋은 솔루션을 많이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네, 원장님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게 좋은가요? 저는 사실 이분이 네. 그 백인재 그 네, 누님께 센터장님. 예, 네. 그 센터장님께 얘기할 때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되게 두려울 거거든요. 음. 또 잃기는 진짜 싫을 거예요. 사람이 한 번은 겪어도 두 번째 트라우마는 정말 인생에 다시 경험하기 싫거든요. 굉장히 네. 공감하시면서 진정성이 좀 네.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걸 극복을 할 때 네. 저는 그분한테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천천히. 당신이 그 우울감과 트라우마를 다시 마주볼 준비가 되었느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다시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얼마나 준비가 되었느냐. 다시 그런 걸 겪고도 일어설 수 있겠느냐. 사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센터장님 같은 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누가 도와주면 더 좋아요.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공황장애를 극복하는데 자기 혼자 그 공포를 정면으로 맞서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네. 항상 투자라는 건 위험에 따르잖아요. 두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게 다 삶에 필요한 돈이잖아요. 내 일상을 뒤흔들 돈을 내가 투자를 한다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내가 그 용기를 가지는 데는 이런 주변의 도움과 전문가들의 어떤 교육, 훈련 그리고 내가 서서히 단계적으로 다시 용기를 찾고 마주하는 데까지
천천히 점진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번 첫 번째 사연에 어쨌든 소고 짧은 중간 결론을 이제 한 번씩 제가 들을 건데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정신과 전문의 입장에서 아니면 정말로 주식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자, 이런 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주변에 알릴 수가 없어요. 그게 치부일 수도 있고 또 가족 간에서 이거 알리면 이게 분쟁, 불화의 씨앗일 수 있고 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숨겨서 가족 어떤 게 정신적으로 더 이롭습니까? 가족에게는 무조건 알려야 됩니다. 아, 가족에게는 네. 왜요? 집단지성이 필요하고 어. 공감이 필요하고 아까 말했듯이 되게 두렵고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나 혼자 잃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이라는 건 단순히 내 숫자나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쉘터잖아요. 안정망이잖아요. 내가 돈을 잃으면 우리 가족한테 영향이 될 수 있고 큰 돈을 잃으면 우리 애 학원비라든가 우리 가족의 어떤 집을 이사 가야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실제로 그랬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가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가족들과 의논하고 위로받고 공감받고 불안을 분산시켜서 네.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백인재 부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서 저한테 만약에 이 사연에 대한 솔루션을 만약에 제시하라라고 하면은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손님 그 이전 관계에서 이전 증권사에서 느꼈던 어떤 어떻게 보면 소외감이 있었을 거고 왜 나는 내가 이만한 돈을 사실 제가 그 금액은 싹 가렸지만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그냥 되게 뭐랄까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큰 돈이었어요. 왜냐면 그런데 그런 큰 자산을 약간 어떻게 보면 등한시한 거 아닙니까? 네. 관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지금 그 회사 지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는 것 정도의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저는 끝까지 책임지고, 이 타겟을 극복해 보겠다, 타개해 보겠다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제 스스로 저희가 전문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업계에 있는 그런 관리자를 만난다면은 그래도 조금 더 훨씬 더 편안하게 그리고 또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수익률 그런 계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혹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이 우측 상단에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네, 그러니까요. 상담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사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을까요? 네, 뭐 다음 사연도 제가 준비했는데요. 요것도 우리 목소리가 훨씬 더 예쁘신 우리 편안 아나운서님께서 아 근데 이 네. 사연에 네. 물론 편 아나운서가 읽기 전에 한번 브리핑을 해주세요. 대충 이런 사연이다. 이번 사연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우리 원장님이 계실 때 꼭 한번 이런 사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 준비한 사연이고요. 이 사연은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뭐 제 손님의 사연이 아니라 제가 이제 열심히 서칭을 해보니까 블라인드에 누가 이 사연들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너무나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는 한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얘기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대됩니다. 벤치 얘기 아니야 이거? 이거 BGM을 좀 네, 슬픈 그러니까요. BGM을 좀 아, 깔아야 될 슬퍼요? 것 같은데. 네. 3개월 뒤 결혼 예정인 예비 신랑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주식을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2억이라고 합니다. 원래 약속대로라면 지금 못해도 1억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거짓말로 신뢰가 깨져서 결혼이 고민됩니다. 5년 전에도 1억 넘게 손실을 봤다는데 본전이 생각나서 또 다시 손을 댔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당장 파혼해라고 조언을 할 텐데 막상 제가 주인공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비 신랑은 다시는 주식에 손을 안 대겠다는데 이 사람 정말 약속을 지킬까요? 이 얘기는 진짜 좀 가슴이 아프다. 근데 이거는 딱 그냥 중독이네요. 네. 네, 제가 볼 때 다 중독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원장님한테 먼저 여쭤봐야죠. 네. 이거 주식 중독 아니에요?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중독이라는 게 의학적으로 무슨 용어가 있습니까? 사실 중독이라는 게 흔히들 말하는 뭐
마약이라든가 알코올, 담배 이런 물질 중독이 있고요. 행위 중독이라면 도박, 게임, 인터넷 쇼핑, 아니면 성 중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식 중독을 중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지금 진행 단계예요. 네, 왜냐하면 주식이 투자지 어떻게 중독이냐, 내가 투자를 실패한 거지 어떻게 그게 병이냐 이런 게 있는데 도박적인 어떤 초고파민형 그 투자를 하는 사람, 너무 고위험 투자를 하는 사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아예 없이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사람은 저는 주식 중독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주변에 살펴보면 이런 중독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봐요. 사실 이런데 잘 대응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대응하면 가장 좋은가요? 사실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도파민에 의해서 전두엽의 변성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 말을 못 들어요. 정말 이게 신기한 게 전두엽에 도파민이 너무 많이 몰리고 뇌가 뜨거워지면 측두엽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 전두엽에 피가 다 몰리고 에너지가 몰리면 측두엽이 멈추는데 측두엽이 무슨 기능을 하냐? 남의 말을 듣는 얘기를 합니다.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욕망의 기관차처럼 한 곳만 바라보면 경주마처럼 남의 얘기가 무슨 말을 해도 와이프가 얘기를 해도 엄마가 얘기해도 부모님, 학교 선생 아니면 전문가, 의사 누가 얘기를 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2억이란 돈을 날렸다는 거는 사실 이게 평범한 셀러리닝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2년치 연봉 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몇 년을 좌지우지 그리고 결혼을 앞에 두고 했다는 거는 이미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들리는 상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다시 재투자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2억을 내가 다른 근로소득으로 벌기에는 너무 괴로울 거잖아요. 그 이런 분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변의 상담이나 가족분들의 어떤 개입이나 제한,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얘기자 들어보니까 이런 거죠. 전두엽에 도파민이 확 되면 완전히 몰입하고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 말을 하나도 안 안 듣는데 들어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탁 하면 또 그거는 완전 맞아요. 열광할 것 같은데 그것만 골라 듣는 그렇죠. 거죠. 네. 이럴 네. 때 뭐 다양한 전문가 이런 것들이 저를 막 유혹시키잖아요. 네. 사실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백인재 부센터장님이 네. 이럴 때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집중하고 이게 몰입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는 안 듣는데 이거 원복할 수 있어. 네. 이 종목이면 200%라고 하면 확 간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만약에 그 악당이면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데 저도 이런 어떻게 보면 큰 손실도 어렸을 때 경험해보고 저도 지금도 뭐 젊어 보이죠, 그죠? 근데 젊었을 때 이런 경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큰 손실을 겪고 나니까. 사실 그 다음에 주식 무서운 줄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다시는 이런 종목은 손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웠거든요. 소위 말하는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렸을 때 그 경험을 했다는 것이 저한테는 큰 자산으로 저는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두려움 없이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한번 봤던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렇게 가더라. 이런 거는 이렇게 무너지더라.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그 단계를 훨씬 좀 넘어서서 뭔가 그 파국을 부르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나. 저는 이럴 때는 뭐 아마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겠지만 네. 잠시 쉬어야 된다, 네. 끊어야 된다. 아니면은 저는 심지어 그 MTS, 그러니까 네. 전화기 뺏어가지고 MTS 지우고 공인인증서 삭제 뭐 이런 거 네. 옆에서 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계좌를 계속 관리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관리자한테 맡기시고 전화로만 하세요. 뭐 아니면 관리자가 이거 삽시다 저거 삽시다 그것만 따르고 가시든지. 안 그러면은 이분은 계속 조금만 올라도 팔고 조금만 내려도 팔고, 그러니까 사고 팔고를 오히려 근데 거꾸로 하길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오르면은 빨리 사야지 하면서 사게 되고요. 조금만 떨어지면은 막 빨리 팔아야지 하면서 팔게 되는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부센터장님도 젊었을 때 경험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네네. 원장님도 직접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네, 이분 그렇죠. 유명해요 이걸로. 어떤 네. 사연인가요? 사실 여기 파혼하신 분처럼 저도 나 깜짝 놀랐어.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인생의 위기를 네. 겪어가지고 저도 그때 36살이었어요. 3억 넘는 돈을 주식을 하다가 날린 적도 있었고 저는 이분 마음이 너무 공감이 돼요. 왜냐면은 내가 될 것 같거든요. 내가 딱 정말 인생에서 30대 중후반 아니면 결혼 아니면 인생의 어떤 큰 그 갈림길을 앞에 두고 돈이 한 몇 억만 더 있으면 내 인생에 갑자기 확 이렇게 해서 탄력을 붙을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위기 때 욕망과 유혹이 같이 와요.
사람들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네. 내가 정말 간절할 때, 욕망에 간절할 때, 불안할 때 누가 어떤 달콤한 얘기를 해주면 인생의 구원자 같은 얘기가 오는데 사실 정말 구원자도 있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전문가냐 아니면 나를 유혹하는 나쁜 사람이냐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욕망에 눈이 멀으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띄워놓고 맹신해 버린다는 거죠. 마치 사이비교주처럼. 그러면 저가 굉장히 소심하고 그때 제가 그때 서울대병원에서 월급 280만 원 받았어요. 보너스 나오는 날은 320만 원. 네. 근데 빚이란 빚은 다 져가지고 의사 면허증 맡기고 다 영끌해가지고 3억을 그 주식에 거의 한두 주식에 올인을 했거든요. 너무 개인사인데 고맙긴 합니다. 그럼 디테일하구나. 네. 너무- 의사 면허증 맡기면 가불이 되나요? 1억 정도 더 나오더라고요. 오, 네, 괜찮네. 전문직 대출이 네. 있습니다. 전문직 오. 신용대출. 네. 그래서 그때 너무 큰 위험을 맛봤고요. 저는 근데 아까 센터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때 어떤 큰 실패가 오늘 저를 굉장히 성장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에겐 편도체라는 게 있거든요. 큰 트라우마랑 큰 불안, 큰 두려움이 생기면 이 편도체라는 것이 기능을 합니다. 너 조심해, 신중해, 그 주식 사지 마. 너 지금 아니야, 너 지금 주식할 때 아니야. 이런 것들이 경험과 성장을 통해서 조금씩 발전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큰 실패는 어떻게 보면 예견돼 있었고 필요한 성장통이었다는 걸 지금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이분은 진짜 너무 괴로울 거고 사실 이게 돈을 잃는 거에 떠나서 파혼이나 이런 것처럼 그 대인관계에 문제가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잃는 단계로 더 진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긴 그렇죠. 뭐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뭐 좀 민감할 수도 있지만 사이비 교주 같다는 얘기를 쭉 주셨는데, 자 백인재 부센터장님이 보셨을 때,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증권맨들을 여러 가지 폄하하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되게 고맙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흔히 사이비 교주는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를 믿고 밑도 끝도 없이 따라라, 계속해서 헌금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이비 교주가 나 믿고 따라오면 원복할 수 있다, 뭐 200%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텐데, 자 우리는 좀 다른 얘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 해야죠. 사실은 저도 만약에 이 사연에 그 집중하자면은 이 사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 주식 중독에 대한 사연이 아니라 네. 결혼 상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그 예비 신부님께서 이 사람이랑 만나요 말아요, 결혼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본 건데, 이 남자의 문제가 사실 이제 주식 중독이라는 그런 상황에 지금 접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제 네.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뭐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하고도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영화도 있긴 합니다만, 오. 저는 약간 로맨티스트라서 그런지 네. 모르겠으나 이 사랑을 지켜주고 싶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병은 낫게 해야죠. 이 병은 분명히 병일 테니까요. 마음의 병이기도 하고 중독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어떤 솔루션을 주는 게 좋을까? 일단은 먼저 이런 원장님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남편이 그리고 주식은 끊으셔야죠. 그만하셔야죠. 하지만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은 진짜 이런 또 죄송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기시거나 아예 맡기거나 네. 아니면은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저는 그 정도면은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진짜 삼성전자 사놓으면 아까 전에 보세요. 되게 옛날에 샀지만 지금도 마이너스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종목들은 크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저는 그냥 이제 사랑을 지키시려면은 네. 전문가의 어떤 처방을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 이 전문가가 금융의 전문, 투자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저는 정신적인 그런 의원도 꼭 의사도 만나야 된다. 그렇게 난 다음에 어떤 그 뭐랄까 각서나 뭐 이런 거 다 하세요. 하셔가지고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틀렸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한번 사랑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얘기 쭉 들으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콤비로 이제 카운셀링 하러 다니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포트폴리오 솔루션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결혼, 뭐 실패 이런 거 차치하고 2억 투자했다가 1억을 더 잃어서 지금 손실, 5년 전에도 1억 넘게 손실 봤는데 지금 거의 초기 투자금 대비 거의 50% 이상 손실이거든요. 네. 그럼 마중물 역할로 지금 한 1억 정도 있다고 보면, 네. 뭐 결혼의 타이밍이라는 게 계속해서 압박이 있다고 보면, 지금은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지 그런 거 수익률이 좀 나요? 결국에는 또 이제 종목 얘기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향후 1년을 봤을 때,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그래도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제가 지난번에 방송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세제 개편이나 이런 문제가 크게 한번 벌어지고 나서 그리고 한번 큰 급락이 있었고 그렇지만 민심이 좀 다르다라는 걸 지금 보여줘가지고 지금 많이 회복하고 오히려 이제 다시 정고점까지 온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이렇습니다. 상법 개정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요 1번은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근데 네. 2번이 지금 큰 문제 같아 보여요. 세제 개편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제 배당상의 35% 이상에게는 최고 세율 25% 요렇게 하는 게 지금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 하고 이제 우르르 이제 코스피도 괜찮겠군 하면서 왔는데 결국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다시 원복하는 그런 좀 주식을 잘 모르는 시장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정책을 펼치면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여튼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면은 저는 이 시장은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고 아직도 PER 낮고 PBR도 낮고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 1억을 갖고 오거나 2억을 갖고 오신 분이 손님께서 네. 주식 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지금 관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물론 관세도 저희는 괜찮게 협상을 했다라고 보지만 관세에 대한 위험이 별로 없는 엔터주 그래서 뭐 조금 요즘에는 하이브라든지 뭐 YG 플러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K-팝 에이스라는 그 에이스 K-팝이라는 그런 ETF 네.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것이 일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코스피 대비 코스닥은 상반기에 덜 올랐거든요. 네. 코스닥이 오를 수 있다라고 만약에 본다면은 저는 코스피가 밑으로 수렴한다기보다는 코스닥이 같이 위로 올라가서 수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코스닥이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바이오와 그 소재 부품주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바이오를 조금 꼭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테오젠이나 일가캔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을 어느 정도 편입을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이긴 하지만 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시할 수 있을 만한 괜찮은 솔깃하면서도 크게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지 않을까. 선생님 괜찮을 것 같다. 네. 오늘 박 원장님이 옆에서 이렇게 내가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면 이렇게 하시면서 귀가 이렇게 들면서 하이브 그다음에 바이오 이렇게 막 적으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럴 때는요. 사실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아까 우리가 약간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 중독에 가까우니까 좀 쉬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장이 우리 백인재 부센터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또 놓칠 수 없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현실적 인지 부조화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자는? 사실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욕망과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 주식 투자의 어떤 근본이 아닌가. 사람은 자기 현재 능력만큼 투자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내가 이걸 얼마나 홀딩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 얼마나 출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된 거니까 내가 지금 거울을 봤을 때 얼굴에 욕망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근데 주식 투자는 하고 싶다. 지금 좋은 장 같다. 이런 남한테 맡겨야죠.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근데 어떤 전문가가 나를 도와주고 내 성향에 맞는가? 나한테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줄 것인가? 내가 도파민형 사람인가? 세로토닌형 사람인가? 나는 장기를 좋아하는가? 단기를 좋아하고 스윙을 좋아하고 아니면 좀 가치 주냐? 아니면 위험 주냐? 이런 걸 얼마나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성향,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전문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극복하실 때 MTS를 지우셨나요? 아니면 저는 2016년, 17년 때는 너무 무지했고 인사이트도 부족했고 너무 욕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큰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우울증과 그 후에 공황 이런 것부터 회복하는 데 우선 1년 반을 썼어요. 1년 반. 네, 1년 반 동안은 아예 지우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주식 생각이 근데 계속 나요. 본전 생각이 계속 나요. 계속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지금 뭐라도 해서 연끌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럴 때는 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간접 투자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자. 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기초 공사부터 하자 이런 마음으로 1년 반 동안은 주식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예 안 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본 주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설득을 해야죠. 내가 왜 불안해하느냐. 왜 그런 욕망으로 잘못된 실수를 했느냐. 거기에다 비난하지 마세요. 지금 굉장히 사실 가족들이 맨 처음에 다 몰래 하잖아요.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나중에 크게 사고를 치고 얘기를 해요. 그때 첫 마디가 비난하면 안 돼요. 아, 첫 마디가 우리 남편이 우리 와이프가 우리 엄마가 부모님이 뭐 내가 몇천만 원 날렸다 주식을 해서 1억 날렸다 네. 나 전셋집 결혼 준비금 다 날렸어 이때 처음이 미쳤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안 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괜찮아? 머릿속으로는 비난을 하고 싶죠. 네. 그때 꾹 참고 힘들었겠다. 힘들었겠다. 진짜 힘들었겠다. 아니면 우리 함께 노력해서 그 얘기보다 네. 얼마나 힘들었냐. 음. 너 진짜 힘들었겠다. 공감. 이 말이 다음 스텝을 결정해요. 비난이 되면 빨리 원복을 하려고 그러고 빨리 뭐 본전을 찾아야겠다는 강박이 생기는데 내가 왜 그렇게 무리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먼저 해주는 게 네. 그 주변에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빚을 지고 투자를 했으면 대신 갚아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 빚을 지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 지금 저는 그건 꼭 지켜요. 저는 예전에는 진짜 제가 피를 꽂히는 대로 남들이 이거 친구가 찍어주는 대로 종목 투자하다가 다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ETF 같은 거라고 전문가를 믿고 비투 절대로 하잖아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미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소중한 우리 가족이 하필이면 유감스럽게도 비투를 많이 했다. 그럴 때는 본인이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끝까지. 본인의 근로소득과 본인의 인내심, 본인이 이걸 감당하게 해야 되지. 가족이, 뭐 아버지가,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이걸 해결해주면 또 해요. 도박처럼. 저는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제 10년, 15년 전 얘기가 막 떠오르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제가 2007년에 증권 영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2007년에 저 보시면 알겠지만 초반부터 좀 잘 나가긴 했는데 그렇지, 농담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가 장이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막 차화정이 미친 듯이 달리고 있을 그때거든요. 2007년이요. 근데 200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리만 브라더스라는 네. 엄청난 그 금융위기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뭐 손쓸 틈도 없이 그냥 막 휴지가 되는 것들을 막 느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되게 힘든 상황을 많이 겪고 또 소위 말하는 빚도 막 늘어나고 막 그렇게 됐어요.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난 빚이 나더라고. 빚이 생기더라고요. 막 그랬는데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네. 저희 가족이 네. 저희 아버지가 제 낯빛이 계속 이상하게 되는 걸 파악하시고 네. 불렀어요. 저를 불러가지고 그때는 따로 살았는데 집으로 부르시더니 인재야 너 무슨 일 있냐 라고 물어보시고 한마디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진짜 거의 뭐 눈물을 쏟으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다 얘기하니까 제 형은 진짜 힘들었겠다 딱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좀 갚아주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좀 살았어요. 네. 공감과 와. 변제까지.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여기서 왜 하지? 그런데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다시 다 갚아냈습니다. 네. 왜냐면 아버지 조건이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주지만 너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나한테 계속 보내.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까지도 그거를 이미 끝났지만 계속 네. 똑같이 보내고 있어요. 네. 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진짜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마음도 알겠고 고생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손님으로 오시면은 어떻게 돼야 될지도 잘 알겠고 그래서 같이 끝까지 살자 뭐 요런 느낌으로 저는 이렇게 응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박 원장님의 이 멘트는 그러니까 저희 하나증권의 영업점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여의도 증권회사에 객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고객이 오면 일단 의욕에 앞서서 뭔가를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보다 공감 능력, 일단 힘들었겠다, 수익률이 안 좋아서 등등을 하는 것이 상당히 또 서로 간에 의지가 되고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특히나 백인재 부센터장님이 사내에서는 사실 공감 능력으로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는데 춤을 그렇게 잘 춘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왜 그러세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웃자 소리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투심전심 상담 하나 시간으로 백인재 부센터장님과 박종석 원장님 함께 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종석 원장님. 지금도 사실 장이 변동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제 주변이나 아니면 저희 그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 할 때마다 과거에 어리석었던 너무 힘들었던 제 자신이 겹쳐 보여요. 너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주식 투자는 거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변해가는 모습이 보이고 과거의 내 어리석은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너무 고통스럽게 자책하지 마시고 나한테 필요한 성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주변에서도 조금만 그 비난과 분노를 좀 멈추시고 네. 이 사람을 포용하기 위한 시간을 조금만 좀 주시면은 그 사람이 반드시 이거를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되게 저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네. 네. 저는 뭐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오늘은 이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포맷으로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해 한번 이끌어 봐라라고 이렇게 미션이 왔는데 참 부담스럽긴 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계셔 주셔가지고 너무 의미 있는 저의 어떻게 보면 되게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마바라 같은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되게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안아주시고 감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투자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분 케미 어떠세요? 저는 뭐 처음 하는 것 치고 너무나 잘 맞는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유쾌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공감 능력.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 두 분이 계속해서 다다음 주에도 보고 싶다, 아니면 아니다, 한 명은 좀 갈자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저희 시청자 소통 코너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결정인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호응을 저희는 적극 수용하고 있으니까요.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로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온도가 어떤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잘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두리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지연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범어동지점 석지연입니다. 석지현 PB. 잠깐, 범어동? 네, 범어동에서 서울에 왔습니다. 범어동 있나? 대구예요? 네, 대구에서 오늘 6시 반에 왔습니다. 대구에서 6시 반에. 왜요? 6시 반에 와야 이렇게 시장을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찍 출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들어서 저희가 시황 코너를 개편하고 있죠. 12시에 움직이는 특징주들은 무엇인가? 왜 움직이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하락한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등등을 알아보는 개편을 했는데, 개편을 왜 했냐?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분을 위해서 제가 개편한 겁니다. 이분을 대구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한 건데,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금 전반적인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코스피 지수는 지금 현재 시간으로 3,221.76포인트고요. 전일 대비해서 0.18%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와는 대비되게 811.85포인트로 전일 대비해서 조금 약보합 상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약간의 시세는 내고 있네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 어떤 게 있나요?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은 지금 여기 살펴보시면 상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나 네.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네.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무비자 입국을 하는 것도 그렇고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기대치를 웃돌면서 하반기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가 9월 달부터죠. 우리가 9월 달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다시 한번 들어온다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고 실적도 얼마나 좋았는데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수요 확대에 대해서 기대감이 조금 더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매출 같은 경우에는 2,845억 원으로 발표가 되었고 영업이익은 429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고 또 움직이는 특징주가 있을까요? 하단에 보시면 SK 이노인이 보이는데 오늘 아침에는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K캡이 미국 3상 임상에서 기존 약보다 우수한 효과를 입증하면서 연내 FDA 신약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5% 정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APR은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잘 가는데 오늘도 상승하고 있네요. 네, APR이 아무래도 8조 PR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오르고 있다가 보니까 화장품을 대표해서 메디큐브의 이런 해외 진출에 힘입어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APR의 별명이 뭐라고요? 8조 PR입니다. 8조 PR. 네. 아, 시총 규모가 네, 시총 규모가 벌써 8조를 돌파했기 때문에 8조 PR이라고 부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제 반대로 오늘 많이 하락한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조금 전에 APR 질문 주셨는데요. APR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오늘도 오르고 있지만 여기 두 번째 보시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시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9.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 장세이다 보니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다소 하회하는 경우에 이렇게 주가에 바로 반영되는 경향으로 보입니다. 매출은 7,3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성장했지만 영업이익은 735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약 11% 하회했습니다. 순이익은 349억 원으로 무려 32%나 미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안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고 또 상이한 시세를 내고 있는데, 자, 오늘 전반적으로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기도 하고 우리 한 주 동안에 우리 장을 이끌었던 트리거 이런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주 동안 우리 장을 이끌었던 트리거라고 하면 제가 한 주 토바보기로 이렇게 장표를 준비했는데요. 실적과 그리고 미국 투자가 우리 장세를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 실적 장세이다 보니까 실적 이슈가 된 종목들을 조금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지만 APR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있을 배당 성향 등 주주 친화적인 모습에 추후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등 그동안 눌려 있었던 2차 전지 종목에서 서프라이즈가 발생하면서 한동안 굉장히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조금 실적 발표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실적 장세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5월 동주 미국 투자라고 했는데 네. 오늘 아침에 다들 기사를 보셨겠지만 미국 앞에서 이제 관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기업들은 지금 글로벌이고 뭐 적이고 우리고 힘을 합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힘을 합치고 있다. 네,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금 힘을 합쳐서 공급망 다변화와 반도체 부분 회복 여지를 가지고 이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GM도 미국 투자를 위해서 5월 동주 한 배에 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후장 전략을 함께 세워볼 텐데요. 투자자들이 오후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오후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아무래도 오늘 계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에도 코스메카 코리아나 KT, 삼성생명, 알테오젠 같이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주요 종목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가 될 때마다 조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요 일정 보시면요. 다음 주에는 CPI와 PPI, 7월분이 모두 미국에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 7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도 15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물가가 오르게 되면 앞으로 이제 파월 해임하는 것도 그렇고 FOMC의 이사를 어떻게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금리를 내리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PI 발표부터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린다고 소비 쿠폰 신청했어요? 했죠. 네, 신청하셨어요? 다 썼습니다. 다 썼어요 벌써? 하셨어요? 네, 했죠. 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하고 있는데 지금 석지원 PB가 계시는 대구가 기업들이 좀 있지 않아요? 네, 기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LNF도 저희 대구에 있고요. 거기 요즘에 경기는 좀 어때요? 대구의 체감 경기는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대구의 체감 경기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제가 지금 있는 이 범호동은 대구 중에서도 가장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구의 뭐 청담동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는 그렇게 경기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고 범어동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서 외곽 쪽으로 갈 경우에는 조금 경기가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 사실 수도권 외에 다른 지방 경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아갖고 특별히 또 대구에서 올라오셨으니까 대구 경기는 어떤지 한번 여쭤봤고요. 자, 그렇다면 5장 마지막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적과 다음 주 CPI를 주목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과 다음 주 미국의 CPI 발표치를 주목하자. 7월 달이니까. 네, 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석지연 PB가 생애 최초의 방송이죠? 네, 처음입니다. 네,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소감 한 말씀 제가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서 온 만큼 좋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조금 더 생생한 정보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석지연 PB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치기 전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죠. 매일 방송 때마다 고정 댓글로 올라올 텐데요. 밥보다 투자 하나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이벤트입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사연과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첨자 5분을 선정을 할 건데요. 핸드폰 번호 뒷자리로 저희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쫑굿. 네. 땡땡19님, 땡땡90님, 땡땡76님, 땡땡54님, 땡땡94님입니다. 너무 어렵지 알아드실까? 연락이, 땡땡19 네. 우리가 연락 가는 거죠? 네, 연락이 갈 거기 때문에 네. 그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본도시락 1만 원권 모바일 교환권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당첨이 안 되셨더라도 네. 얼마든지 다음 주부터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정 댓글로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사연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거 링크 어디 있어요, 지금? 네, 여기 고정 댓글 보시면 지금도 올라왔는데 네, 밥보다 투자 하나에 당신의 투자 고민을 남겨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다 신청하면 저희가 네. 엄선해서 선정해서 1만 원권 모바일 교환권 드린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도시락 드시면서 네. 저희 밥보다 투자 하나 시청해 주시면 딱 좋을 좋네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어떠세요? 저희 밥보다 투자 하나 새로운 야심찬 코너도 하나 기획했고요. 또 저 멀리 계신 대구에 계시는 분도 저희가 올려서 시황 한번 쭉 보고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늘 피드백 주시면 거기에 참신하게 진정성 있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밥보다 투자 하나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